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를 담당하고 있는 배성종 차장입니다. 앞에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들어올 때 아마 책자를 한 권씩 갖고 들어오셨죠? 그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은행 지역경제 보고서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이 표지색을 따가서 이 골든북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떤 행 내에서나 아니면은 뭐 우리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하고 이제 말을 할 때도 골든북이라고 주로 이제 애칭을 써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북은 저희가 올해 지난 8월 28일에 처음으로 이제 창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때 창간이 될 때 일반 언론에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약간 좀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들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냥 뭐 일반 뭐랄까요, 그냥 일반 조사 페이퍼처럼 그런 페이퍼 같은 책자죠. 얇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올 1월부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본부 직원들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본부 직원과 우리 조사국 직원들, 한 150명 이상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땀이 배어든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골든북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오늘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요.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건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다음 보고서가 이제 분기 보니까 11월에 이제 발간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 골든북을 좀 자세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전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다, 경제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것 갖다가 감을 잡으시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이해 틀이랄까요,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말씀드릴 차례는요. 우선 먼저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과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이 골든북을 갖다 저희가 발간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골든북이 일반 뭐 금융시장이나 뭐 지자체나 아니면 일반 뭐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골든북의 이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주요 이제 해외 중앙은행의 지역 경제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요. 그 다음에 이 골든북은 이제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은 이 보고서는 저희가 일반 어떤 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성되는 이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갖다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가 발간되고 나서 뭐 주로 이제 언론, 뭐 지자체, 이제 외부 평가가 어땠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FAQ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은 뭐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3시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요.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한 30분 마저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든북이 그러면 저희가 왜 발간을 했는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 골든북과 같은 유사한 성격의 지역경제보고서를 발간하는 해외 중앙은행이 좀 있습니다. 몇 군데 되지는 않는데 그 해외 사례부터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해외 사례를 이제 보시면은 골든북이 이제 어떤 책이구나, 어떤 의의를 갖는 책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지역경제 보고서를 갖다 보면요, 사실 해외에서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간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한 미연준하고 일본은행하고 영란은행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한 노르웨이 정도가 이제 발간을 하고 호주하고 이제 뉴질랜드 정도인데 거기서는 이제 공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래서 미연준에서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지역경제 보고서를 갖다 발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돌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보고서니까요. 그래서 한 번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원래 이 제목을 보시면은 Current Economic Conditions거든요. 제목은.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처음 발간된 거는 1970년에 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1970년에 발간이 됐다는 것보다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대공개되는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표지는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레드북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이게 1983년에 대공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공개를 하면서 표지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표지 색깔이 베이지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 색깔을 따가지고 베이지북이라고 이제 불리게 됐고요. 아마 요즘에는 따로 이제 책자로 발간이 되지는 않고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이렇게 게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도 아마 출력을 해보면은 겉표지는 이제 더 이상 베이지색이 아니에요. 그냥 하얀색인데 여전히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행에서 이제 사쿠라 리포트라는 걸 발간하는데, 이것도 밑에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타이틀은 지역경제 보고예요. 지역경제 보고인데 사쿠라 리포트라고 불리우죠. 근데 이거는 아마 색깔이 이게 뭐 벚꽃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벚꽃색 비슷하나요? 아니면은 아마 일본의 상징하는 꽃이 벚꽃이라 가지고 사쿠라 리포트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쿠라 리포트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고요. 다음에 영란은행에서도 이제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쿠라 리포트 같은 경우는 1997년부터 발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잘못 말씀드렸네요. 사쿠라 리포트는 96년부터 발간이 되고 있고요. 아마 영란은행은 에이전트라는 게 아마 이게 지점 비슷한 얘기인데, 에이전트 서머리 오브 비즈니스 컨디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이건 97년부터 이제 발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따로 애칭이 없고 그냥 이 제목으로 이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유명한 보고서고요. 그래서 이 중 저희가 이 베이지북이 이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또 가장 이제 역사가 또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북에 대한 어떤 가진 의의나 영향력에 대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이제 베이지북이 어떤 것이냐, 어떤 의의를 갖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제 골든북의 의의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는데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이지북은 이제 무엇인가인데, 여러분들이 FRB 연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베이지북을 설명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베이지북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거기서 이제 센텐스만 제가 가져온 건데요. 여기서, 나오죠. anecdotal information 하고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 by Federal Reserve District.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페더럴 리저브가 미국에는 지역 연율이 총 12개가 있거든요. 근데 각 이제 관할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 각 12개의 페더럴 리저브 관할 구역별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애닉도털이 아마 이게 원래 한국말로 일화적인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제가 영영사전을 찾아보니까 consisting of short storage예요. 그러니까 짧은 어떤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고 based on 뭐에 기초해서 personal experience.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어떤 뭐 명확한 에비던스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모니터링한 결과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담은 책이다. 근데 어떻게 12개 지역 연준의 관할 구역별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그 정보를 취득하느냐는 거죠. 다음에 보시면은 인터뷰죠. 하고 누구와 주요 기업체 아니면 지역 경제 전문가 아니면 시장 전문가 그리고 여타 소스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인터뷰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인터뷰한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 면접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갖다 얻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얻어내서 이러한 정보를 디스트릭트 지역별로 그리고 섹터는 산업별에 이제 페이지북은 주요 산업별로 뭐 파이낸스나 뭐 제조업이나 그런 별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북은 이런 거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페이지북을 보시면 아마 페이지가 한 70페이지 정도 될 건데요. 근데 그거를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서머리가 나와요. 이게 처음에 서머리 이제 저희가 부분을 갖다가 한 건데요. 서머리가 나오고 다음에 각 지역별로 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머리라고 하는 거는 각 12개 지역별이죠. 그 지역별을 갖다가 전체 서머리에서 적어주는데 어떻게 적었냐 이게 보시면은 report from the 12 Federal Reserve District죠. 여기서 12개 지역 연준이 관할하는 지역으로부터의 리포트를 보면은 하고 이제 판단을 하죠. 전체 이코노미 액티비티 전체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이코노미 액티비티니까 경제 활동이니까 경기 정도 되는 거겠죠. 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어떻게 그 페이스가 modest and moderate 그래서 굉장히 완만하거나 아니면 그냥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약간씩 그 경기를 갖다 요약을 하죠. 요약을 하고 다음에 어떻게 그 부문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비, 관광, 비국민 서비스, 주 산업별로 이렇게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다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다음에 제 첫 번째 지역 보스턴에 대해서 다시 보스턴 지역이 경기 상황이 어떻다는 것 갖다가 진단을 하고 다시 똑같은 흐름으로 산업별로 요약, 모니터링 결과 갖다 요약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베이지북입니다, 이게. 그럼 일본은행의 그 사쿠라 리포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총 한 32개 지점이 맞을 텐데 아마 32개 지점이 모니터링을 해요. 자기 지역을. 그래서 그거를 주요 이제 광역 그 대형 지점인데 대형 지점에서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별로 이제 그 보고서를 적거든요. 그러니까 총 9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9개 지역에 대한 보고서 작성해서 본점의 조사 통계국에 보내면 본점에서 그거를 다 취합해서 종목 단위로 적어요. 근데 다만
여기 보시면은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경기를 갖다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냥 그걸 요약했죠. 지역별로 보면 몇 개 지역이 뭐 하강 공명으로 뭐 나타났다. 뭐 이런 식.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업 부문별로 안 갔죠. 여기는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생산 사이드, 지출 사이드,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산업별로가 아니라 뭐 지출, 뭐 고용, 뭐 가격, 그죠? 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했고 다음으로 지역별로 쭉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쿠라 레포트고요. 좀 유사하죠. 다음에 영랑은행의 지역경제 보고서입니다. 영랑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총 12개 그 에이전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야말로 여기 지점은 그냥 하는 일이 그야말로 지역경제 모니터링만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것만 해서 잡이 그거니까 그거 해서 본점으로 보내면 본점에서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는데 다만 여기서는 지역 경제 아까 사쿠라 리포트나 베이지북은 각 지역별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역별 그건 없고 그냥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겠죠. 그냥 전국 단위로만 해가지고 서머리 해가지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다만 보시면 여기서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전국 그 어떤 뭐랄까요 그냥 부문별로 해가지고 그냥 진단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컨슈머 굿 세일 해가지고 소매 판매 그다음에 뭐 어떤 대출 어떤 상황, 인베스트먼트 투자, 그다음에 뭐 수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두껍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랑은행 건 한 열 몇 페이지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요 베이지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떤 거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베이지북을 왜 만들었느냐? 그래서 원래 베이지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70년에 내부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계기를 보면은 FOMC 회의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통화 정책 방향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각 위원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은 자기 의견을 이제 말하죠. 말을 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 전망도 이제 전망 모형 돌려가지고 뭐 한번 전망 추정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또 통계 수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통계라고 하는 게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식 통계가 시차가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위원들이 자기가 밑에 자기 부하직원을 갖다 이용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다 그 모니터링을 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버런즈라는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70년에 그러지 말고 이거를 사전에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 보고 회의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베이지북의 그때 레드북이죠. 그러니까 베이지북의 이제 시초가 된 거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완벽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뭐랄까요, 이게 쌓이면서 조사 대상도 더 지역도 이제 더 넓혔을 거고 기관도 기업체도 넓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베이지북이 된 건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왜 만들었나? FOMC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늦게 나오는, 공식 통계가 늦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갖다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통화 정책에 당연히 이제 이용하는 취지로 이제 만든 거죠. 처음에 계기는. 그럼 왜 유명하냐? 네. 이게 이제 유명한 거죠. 인지도가 높은 게 유명한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유가 이제 아래에 있는 거죠. 유명한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공식 통계보다 이제 빨리 발표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통화정책 참고 활용 자료 굉장히 유용하죠. 유용하고 또
어떤 경기 판단의 이제 참고 자료로, 뭐 최신 자료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베이지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제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은 대다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베이지북은 보니까 경기의 터닝 포인트, 전환기를 굉장히 잘 맞추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뭐 나중에 발표되는 뭐 GDP나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상관관계가 좀 많이 높은 것 같다. 그리고 뭐 굉장히 이론이 상당히 뭐 이렇게 좀 감론을박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단기 금리하고도 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금융시장의 어떤 뭐 거래량이나 변동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정보 가치가 굉장히 높고 예측 능력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베이지북이. 그러면은 아까 제가 유명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럼 왜 유명해졌느냐? 베이지북이.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어요. 계기가 있는데 83년에 그 베이지북이 이제 대회에 공개가 됐다고 했잖아요. 공개가 된 계기가 뭐냐면은 아마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 콜롬비아 쪽인가 그 지역 그 하원 그 의회에서 아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줄기차게 니들 이걸 공개해라 하고 계속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요구를 더 이상 이제 이제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결정을 했어요. 아, 대회 공개하자. 근데 대회 공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공개하긴 하는데, FOMC 회의 있기 전에 2주 전에 하겠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걸 바로 이렇게 전해내면은 이게 곧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주 전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83년에 발표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시장에서는 뭐 이 베이지북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언론에서는 그리고 이게 뭐 중요한 건지 뭐 그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1987년 10월 19일에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주가가 그냥 폭락하는 사태가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때 주가가 기록에 의하면 하루 동안 22%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게 대공황 때도 보면은 그때 한 뭐 11% 하루 낙폭이 컸던 데가. 근데 그때보다도 거의 2배가 떨어진 거죠. 2배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뭐 정부나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도대체 시간이 아니라 그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경제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어떤 경제 정책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결정하려고 하면은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일반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걸 갖다가 판단을 해야겠는데 모르겠다. 근데 공식 통계는 여기 보면은 공식 통계는 뭐죠? 앞으로 몇 주 동안이나 아니면 몇 달 후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어떤 그 시장에서 최대 관심사항이 뭐였냐면은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통화 정책을 완화할 거냐, 아니면은 웨이든시 전략, 그러니까 그냥 두고 보자는 전략으로 갈 거냐 하는가 굉장히 커다란 관심사였어요. 근데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때 어떤 게 떴냐면은 그 비즈니스 위크에 1987년 11월에 그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는 수천 개의 지금 스토리,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보면 그게 일반 기업체가 지역 연준에서 다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얻은 정보가 다 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게 베이지북이라는 책자더라. 이걸 보면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그걸 알 수 있겠다. 이런 게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에서 이게 베이지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구나, 이게 굉장히 유용한 책이구나, 보고서구나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이 베이지북이 이제 유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베이지북이 이제 발간된
되면은, 페이지북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1년에 8번 발간이 되고, FOMC가 일본에 8번, 회의가 일본에 8번 열리는데, 똑같이 2주 전에 8번 발간이 돼요. 그럼 발간될 때마다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관심 있게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보시게 될 거는 지난 9월 최근에 이제 페이지북이 발간된 날짜가 9월 4일이거든요. 9월 4일인데 9월 4일자 발간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CNBC에서 나온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오늘 페이지북이 발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여러 한 3명 정도의 애널리스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애널리스트 보고 이제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페이지북이 나왔는데 페이지북에서 말하는 바람 라인이 뭔 것 같냐?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데이브라는 사람이 이게 애널리스트 같은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다. 근데 대체로 생각할 때 한 2% 연율 2% 성장 베이스로 아마 성장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페이지북 같은 경우는 사실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스토리만 말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다 알아서 이제 자기들이 그걸 보고 이제 해석을 좀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 이제 말은 이제 미국의 이제 미니애폴리스 이제 FRB가 있어요. 거기 미니애폴리스 지역 연준이 있는데 거기 페이퍼에서 저희가 인용한 말인데 페이지북은 단순 숫자를 뛰어넘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통화정책, FOMC 이제 회의를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게 이제 경제 전망 모델에 의한 이제 경제 전망 수치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공시 통계 같은 걸 이용하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물론 이제 페이지북이 최근 현황도 이제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숫자 이면에 어떤 그런 배경, 어떤 인사이트, 그죠? 직관도 주고 또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준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스 다 아시겠지만은 시카고대 교수고 하미대 기대 가서 대가죠. 근데 그분도 이제 말을 한 건 뭐냐면은 그냥 책상에서 그냥 펜과 그냥 페이퍼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경제 현실을 알 수 있겠느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북이 중요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제가 계속 이제 미 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건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다 이제 넣어놓은 건데요. 미국 보면은 제가 그랬죠. FOMC 회의를 할 때 주로 이제 전망 수치를 참고한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FOMC에 이제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 그린북이라고 불리고요. 외부에 공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은 팔러시 옵션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 옵션에 대한 어떤 의견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제출하는데 그게 이제 블루북이라고 이제 합니다. 표지가 블루색이고 이건 표지가 그린색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2010년부터 이게 두 개가 취합이 되면서 이제 티얼북이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청록색이죠. 청록색. 티얼이 이제 청록색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페이지북과 일반 어떤 경제 변수 간에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아래에 이제 인용한 이제 페이퍼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보면은 페이지북이야 실제로 숫자에 대해서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이제 2까지의 수치를 두어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GDP 성장률하게 봤더니 뭐 항상 잘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로 보면 어쨌든 경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꼬꾸라진다 할까요? 크게 그냥 하락할 때는 잘 맞추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는 뭐 상관관계가 한 0.7 정도 나오는데 뭐 괜찮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베이지북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이런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이제 이해를 가지시고 앞으로 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저희가 골든볼을 갖다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발간했느냐.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많긴 한데 그걸 이제 이해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쉬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앞에 내용을 저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연준, 영랑은행, 일본은행 이렇게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그 지역 경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왜? 최근 경기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공식 통계가 아무래도 1, 2개월 늦게 발표되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종합한 지역 경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미연준 8번이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4번이고, 그리고 영랑은행 같은 경우는 매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계속 워치를 해봤더니 굉장히 실제 경기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구민시장 참가자, 일반 경제학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널리 이제 활용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골든북을 이제 왜 발간하게 됐는가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모니터링에 기반한 보고서가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 보고서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 단위로 해도 모니터링을 기반한 보고서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상황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고서가 이제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지역 쪽에서는 더 필요한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사 어떤 연구 기반이나 통계 기반이 굉장히 이제 취약해요. 전국 단위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가 지자체 제도가 이제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자체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뭐가 이제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어떤 통계가 아니지만 어떤 정보 기반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쪽의 상황을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 국가의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가 GDP잖아요. 그죠? 그리고 GDP고 그걸 갖다 좀 더 상세히 본다 그러면은 생산 사이드에서 볼 수 있고 그걸 같이 지출 사이드에서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소득 사이드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리고 딴 부분에서 보면 그 경제 현상의 결과가 이제 고용 아닙니까? 고용 사이드 볼 수 있고 또 한 측면에서 이제 물가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전체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각 그런 부문이 상황이 어떤가, 통계 상황이 어떤가를 지역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GRDP 같은 경우는 지금 2011년께 나와 있어요. 지금 2013년인데요. 그래서 2012년 추정치가 올해 12월에 발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늦게 발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 사이드를 보면은 제조업 생산,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생산 지수가 발표가 돼요. 요거는 이제 좀 괜찮은데 서비스업 생산은 발표되는 게 아직 없거든요.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은행에서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고 해가지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저희가 지역별로 편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비제조업 매출 BSI 이게 이제 건설까지 포함된 개념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약간 좀 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수요 사이드 같은 경우도 공식 통계가 없어요. 다만
뭐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통계, 뭐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각 지역별로 CSI 있죠. 그러니까 CSI를 가게 쪽에 어떤 뭐랄까요 체감 경기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편결하거든요. 이 정도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지출사에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있는데 설비 투자도 공식 통계가 없어요. BSI나 저희가 아니면 자본재 수입액 정도를 보면은 약간 유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시차가 있죠. 이제 발표되는 건. 그리고 건설 투자도 공식 통계가 없어요. 다만 선행 지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라고 하는 건 이제 그죠. 실제로 건설 투자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변수거든요. BSI가 있고 수출은 발표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9월 그 수출입 통계 같으면은 한 지금쯤 10월 한 25일 정도가 이제 발표가 돼요. 10월 20일 넘어가지고 이건 양호한 상태긴 하지만 약간 넘어서 하죠. 고용은 통계청에서 바로 그 다음 달 둘째 주 수요일 우리 전국 통계와 같이 이제 발표가 되고 물가는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가 되죠. 바로 그 다음 달에 뭐 1, 2일 바로 발표가 되고 금융은 저희가 다 편제하고 있어요. 금융 쪽은 뭐 그런데 통계가 괜찮은 편이고요. 업무도율, 작은 사정 BSI 저희가 조사하는 거 그래서 다 그래서 뭐 아래 뭐 고용이나 물가나 뭐 금융 사이드는 뭐 그런 데로 약간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쪽은 어떻게 실물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떤 이런 요구가 저희 지역 공부에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최근에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지역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이제 준비 기간을 갖고 굉장히 저희가 여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돼서 여러분 갖고 계신 골든볼을 발간하게 됐는데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한 속보성 있는 정보 제공한다. 지역사회에 저희가 부응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우리 골든북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경제 상황의 어떤 대상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른 건가라는 것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래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골든북이 저희가 참관호를 보면 8월 28일에 저희가 이제 발간을 했죠. 이때 저희가 커버한 범위가 저희가 8월 초에서 이제 8월 중순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래서 7월 거 저희가 모니터링 했고 이 부분을 갖다 저희가 이제 대상을 해서 모니터링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물론 이제 8월 한 중순경 정도까지의 결과긴 하죠. 저희는 이제 편하게 7, 8월 동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책자는. 근데 7월에 산업활동 동향이 8월 거의 30일이나 31일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산업활동 동향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가 되는 거고요. 월 단위로 이제 매번 발표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생산 사이드, 그죠?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그리고 투자 사이드, 지출 사이드, 소비 판매죠. 그리고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지역별로 다 발표가 돼요. 근데 그게 7월께 이때 발표가 돼요. 이거는 전국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 그러니까 지역도 이건 전국 단위죠. 전국 단위로. 그리고 그럼 8월께 언제 발표가 되냐? 9월 한 30일에 발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요 8월 동향까지 저희가 말을 했으니까 거의 뭐 한 달 정도가 이제 빠르게 된 거고,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 가장 포괄적인 지표가 GDP잖아요. 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 GDP가 3분기에 이제 10월 말에 발표가 되고, 이건 속보고요. 이걸 이제 보완한 잠정치가 이제 11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최근의 경제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보고서. 물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잘해야지,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제공해야지,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러면, 골든북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은행의 지역 본부가 이제 16개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은행의 지역 본부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처음 들은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의 총 16개 지역 본부가 한 150명이 이 골든북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한 700개 이상의 기업, 그리고 이제 다른 건설협회나 음식점협회나 관련된 협회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지역 전문가나 여러 하여튼간 소스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조사표만 해서 저희가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심층. 그러니까 하고 앞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별로 BSI를 저희가 이제 편제를 하고 CSI를 편제를 하거든요. 근데 BSI 대상 기간이 총 5천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한 BSI 편제한 결과. 저희가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생동감 있는 현장 정보를 만들어낸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만 하고 이제 50분에 그냥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2분 남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희 골든북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해서 이제 책자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권역을 전체 이제 5+2개의 이제 권역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지역 본부가 다 모니터링 하긴 하지만은, 그거 취합할 때는 저희가 전체 7개 경제권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다 기록해 놨거든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수도권 있죠. 동남권이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이 대구, 경북, 강원권, 제주권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순서를 정할 때는 경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어떻게 분류해서 그거는 아까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주 산업별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영랑은행이나 아니면 사쿠라처럼 부문별로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 사이드, 수요 사이드, 고용 물가, 기업 자금 발전. 그렇지만은 주요 생산은 여기 산업별은 여기에 들어가요. 생산에 밑에 하부로. 그래서 보시면 다 알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최근 동향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기업들의 향후 전망도 필요할 경우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최근 그것만 이제 수록해 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기업들에서 이렇게 우리 생각한다면 그것도 이제 저희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거에서 그친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보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뒷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좀 이따 관심 있게 보시면은 거기에 저희가 각 지역형 지역 본부에서 각 지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페이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한 어떤 보고서 중에서 좀 괜찮은 저희가 좀 의미 있는 보고서를 저희가 거의 요약해서 좀 약간 좀 풀은 아니지만 풀 버전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한 부분 싫고요. 그다음에 조사 연구 자료를 갖다 요약본을 저희가 이제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서 제가 그 보고서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 이제 보고서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설명드렸는데, 여기 지금 다 책장 갖고 계시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 처음 차례 법인인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희가 각 권역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별, 광역 경제권별 저희가 이제 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갖다 저희가 수록해 놨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종합 동향을 맨 앞에 실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종합 동향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전국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각 지역별 결과를 다 합산을 하면 종합 동향이니까요. 근데 요약은, 저희가 전체, 이 동향을 당연히 요약해 놓은 건데,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그냥 단순 저희가 요약을 한 게 아니라 특색별로, 특징별로 저희가 좀 이렇게 이 독자들 보시기에 좋도록 저희가 요약을 해놨어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각 지역본부에 지역경제 관련 논고 들어가 있고요. 또 주요 조사연구 보고서 요약편 들어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저희가 편에 보시면은 지표로 보는 지역경제에서 각 지역별 통계를 저희가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알기 쉽게 해놨고요. 그러면은 앞에서 요약이 어떻게 돼 있냐 보시면은 3페이지, 이번 3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개황, 생산, 수요, 고용, 이제 물가, 금융 이렇게 나눠서 있죠. 그래서 개항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봤더니 전체 경기 동향은 뭐 이런 식으로 이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해 보자면은 이런 것 같더라 하고 저희가 개항 파트에서 말을 하고 부문별로 해서 저희가 쭉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각 지역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가 다 봤더니 이런 특징이 나오더라 해가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를 봤더니 약간 특징적인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이게 좀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 관련되는 조사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는 굉장히 앞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더라. 근데 특히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는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하고 철강 산업이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산업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 43% 정도 돼요. 그리고 철강 산업은 아마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 14% 정도 돼요. 근데 철강 산업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떤 포션이 또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 철강 산업의 문제는 글로벌 공급 과잉이 문제예요. 근데 주로 그게 중국에서 그게 이제 공급 과잉이거든요. 근데 그쪽의 성장률이 이제 둔화가 되면은 거기 철강 업체들이 다 덤핑을 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다 자기 철강 물량, 내수 물량을 갖다가 수출 물량을 돌리겠죠. 그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그때 당시에 이게 좀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설비 투자 쪽이 상당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엔화 약세는 전체 톤은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까지 뭐 커다란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우리 경제를 보면은 어떤 옛날처럼 이제 뭐 이렇게 가격 경쟁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갔다. 실제로 보면은 엔화 약세는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은 생각보다는 영향이 좀 크지 않은 거로 나왔다. 근데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물이 중요한 산업인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수입이 많죠. 그런 산업 영향이 있고 당연히 이제 일본 관광객 영향 있죠.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음식료업이 약간 좀 중요한 산업인데 음식료업 같은 경우도 대일본 수출이 좀 있어요. 많이 포션이 좀 커가지고 강원도의 이제 음식료 쪽이 약간 영향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크진 않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영향이 더 크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력 산업별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IT,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그래서 업종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좀 안 좋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조선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약간 좀 경기가 좀 완화되면서 부진이 완화되면서 약간 좀 만만하게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고요. 근데 주로 고부가가치 어떤 선박 중심으로 좋아지는 거고 다만 중소업체는 좀 스틸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모니터링 결과거든요. 그래서 다음 저희가 그 가오로가 발간이 되는데 이 똑같은 포맷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뒤에서 그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고 저희가 나름 특징 있게 이제 앞에서 이제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종합동향에서 저희가 그 종목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 그 모니터링 결과 요약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뭐 포맷은 우리 앞에서 이제 뭐 베이지북이나 뭐 그런 것과 같이 저희가 전체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7, 8월 중 국내 경기가 소폭 상승한 걸로 보였으며 그 페이스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으로 보였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줄 거거든요. 전체 방향이 어떻다, 속도가 어떻다 이런 저희가 이제 패턴으로 앞으로 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경기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그래서 봤더니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은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됐더라. 근데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은 회복세가 미약하거나 부진. 이게 좀 신문에서 약간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양극화되고 뭐 이렇게 뭐 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하고 제주권 왜 좋았느냐? 수도권, 충청권은 최근에 IT가 괜찮아요. 근데 IT 비중이 수도권이 거의 한 40, 제가 봐야 되는데, 한 40% 가까이 되고, 충청권도 30%가 넘어요, IT 비중이. 그래서 그 IT 산업 덕을 좀 봤고요. 강원하고 제주권은 일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고, 저희 지역을 보면은 계속 보면 약간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은, 제주는 항상 좋아요. 계속. 이게 제주가 이쪽이 제 생각에는 계속 지금 경기가 아마 이제 그 중국 관광객 때문에 아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강원도 어떤 관광객 쪽에 영향을 받고 또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관광객도 좀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계속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근데 동남권하고 대경권, 호남권 왜 나쁘냐? 물론 IT 비중이 일단 안 높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철강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그런 데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쪽이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종합 동향을 저희가 이제 쭉 부문별로 해서 쭉 설명을 해놨고 그걸 갖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다음으로 종합 동향 다음에 저희가 광역 경제권별로 이제 저희가 쭉 설명해놨죠. 근데 그냥 뭐 경기 당연히 이제 전체 경기가 어떻다 지역별로도 그리고 세부적으로 부문별로 뭐 생산 사이드, 지출 사이드 이렇게 고용 사이드 이렇게 보는데 단순히 저희가 뭐 그냥 적어놓는 건 아니고 모니터링한 어떤 스토리 같은 거 저희가 좀 적거든요. 앞으로도 더 그런 거 저희가 잘 할 생각이고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호남권 같은 경우 이제 수출계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근 엔화 약세가 수출에 미친 영향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브랜드 파워, 디자인, 품질 등 비가격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엔저보다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제주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주권의 이제 생산 사이드의 서비스업 생산 쪽을 보면은 숙박업은 내국인 관광객이 추진이 늘어난 데다 중국인 관광객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베이지북이나 뭐 사쿠라 레포트나 영랑은행 이제 보고서에 비하면은 저희 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느끼는 게 좀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좀 내용이 좀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게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은 박스로 해서 저희가 현장 리포트라는 형식으로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인천 지역본부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개성공단 저희가 이제 합의가 그때 8월인가 그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해서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개성공단 이쪽이 상황이 이쪽이 현황이 어떤가 보자 해서 보시면은 몇 페이지죠? 그 수도권 15쪽에 보면 저희가 현장 리포트 해서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인천지역 입주기업 동향 뭐 뒤에는 최근 경남지역 주요 조성업체의 선박수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울산지역 주력 제조업 동향, 전남 서나무 지역 제조업 동향, 전북지역 자동차,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왜 늘어나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서 좀 궁금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왜 그 제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중국 관광객이. 그래서 저희 이제 보고서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제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의 이제 기존 여타 보고서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은 했어요. 물론 성에 차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차트나 이제 그림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지역에서 차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시각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잘 구성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고, 전체적으로 한번 디자인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신경을 이제 많이 썼는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다른 중앙은행 보고서보다 훨씬 낫다는, 보시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디스클레이머가 있죠. 이게 두 번째 그 소표지에 보시면 이제 디스클레이머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저희 공식적인 경기 판단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모니터링 결과에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를 갖다가 기재를 해놨는데 이게 한국은행 공식 경기 판단이다. 이들 나중에 봤는데 왜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놓고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말하면 저희는 이걸 못 내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조해 놓은 게 보면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위해서 작성됐죠. 그리고 보고서는 추후 발표되는 공식 통계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 그 베이지북이나 그 해외 중앙은행 보고서의 그 지역경제 보고서 보면 이게 붙어요. 베이지북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공식 의견이 아니다 명시를 딱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적에 여기서 내가 그냥 굉장히 급히했잖아요. 급히한 모니터링 결과를 우리가 그냥 보는 거구나. 참고하겠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결과가 굉장히 좋도록 좋은 정보가 이제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고 포함이 되고 또 전체 이걸 보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한 경제 방향이 나중에 사후 발표되는 그런 경제 방향하고 맞으면 더할 것 없이 좋죠. 그걸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냥 모니터링 갖다 막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 이제 당연히 잘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알 거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냥 물어보고 좋습니다,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수치화를 해요. 이거는 영락은행에서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인데, 스코어링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가 마이너스에서 5까지 해서 인터벌 해가지고, 이 기업의 예를 들면 생산이 얼마만큼 늘어났다.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면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고용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 각 부문별로 다 스코어링을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할 때는 하여튼간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요. 그죠? 당연한 게, 예를 들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어떤 기업은 항상 선풍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많이 늘어났다가 당연히 가을에는 줄겠죠. 그죠? 그러면 월별로 줄었는데 이거 줄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본 지진 사태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추세가 중요하니까 그런 걸 다 제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의 이제 역량인 거고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BSI하고 이제 지역 경기 관련 통계가 있으면 참조하고요. 그래서 각 기업별 그거를 부문별로 업종별로 저희가 스코어링을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할 땐 당연히 이제 가중치나 이런 걸 다 두고 잘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 설명을 다시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개별 기업에서 모니터링은 점수화한다. 근데 정부나 유관기관도 한번 조사하고 지역 경제 전문가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모니터링 결과 취합하고 이걸 다시 광역본부 아까 제가 5+2 얘기를 했죠. 7개 광역본부에서 이걸 취합을 하면은 저희가 이걸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요. 종합방향하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각 그 부문별로 해서 저희가 경기 레이더를 해놨죠. 그래서 종합동향이나 각 부문별 보면 다 레이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레이더는 아까 그 스코어링 전체 합한 결과를 갖다 저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 생산하면 이게 아마 0.9 정도 됐을 거예요. 굉장히 만만한 상승세죠. 그죠? 고용 어떻다, 서비스업 생산, 소비 어떻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코어링을 이렇게 점수를 갖다 매겨놔서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거죠. 스코어링의 점수가 지금 딱 한 번 했으니까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스코어링을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97년부터죠. 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스코어링이 쭉 쌓였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스코어링 점수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전체 이제 GDP 스코어링이 있다. 그러면 그 그러니까 모니터링 결과에 그 스코어링 하고 실제 그 GDP하고 한번 비교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뭐 잘못됐나 하고 이제 계속 이제 검증을 하겠죠. 근데 영락은행 같은 경우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부문별로 다 하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만 제가 캡처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나서 외부 평가가 어땠느냐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번 설문조사도 해봤어요. 설문조사 했는데 다 잘 좋다고 이제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선사항도 있었긴 했지만 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했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언론에서 어떤 포인트를 두고 보도를 했느냐를 이제 보시면은 약간 골든북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중앙 언론은 주로 이제 이게 최초의 베이지북이다. 이게 골든북인데, 그죠?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 했고요. 한국판 베이지북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레이더가 약간 인상 깊었던 모양이죠. 레이더 중심으로, 차초 중심으로 했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많았어요. 수도권, 충청권은 경기 회복세인데 나머지는 안 좋다. 그죠? 동남, 호남권 부진하다. 이렇게 지역별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지역경제 보고서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 베이지북이나 이런 거는 전체 어떤 전국 기준의 어떤 경기 흐름에 대한 정보를 갖다 제공한다는 그런 거의 포인트를 두고 했지만 저희는 사실 이거에 우리 골든북을 만들 계기가 된 거는
지역사회에 공헌하자는 지가 더 컸거든요. 지역 경제에서 워낙 취약하니까. 그래서 지방 언론 쪽에서 상당히 좀 환영하는 분위기고 나는 이제 평가를 했는데 대체로 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제 뭐 굉장히 빠르게 국내 최초의 보고서로 경기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전달한다. 잘해야겠지만요, 이건. 관할 지역의 경제 동향 큰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지자체 도지사분들이나 뭐 시장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나름 이제 저희한테 감사하게 표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뭐 읽어보시면은 강원도 쪽에서 저희한테 수고했다고 이제 옥수수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쪽에. 그래서 뭐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왜 그랬다는 거 아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소식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뭐 얼마만큼 설명을 잘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이제 드렸고 제가 포인트별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을게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왜 골든북으로 했느냐? 당연히 표지가 금색이니까 이제 골든북으로 이게 불리는데 이게 원래 지역을 상징하는 게 원래 황토색이래요. 이게 보면은. 근데 황토색을 나타내는 게 저도 몰랐는데 브라운이 황토색을 나타내는 거라네요. 그죠? 알고 계셨나요? 옐로우, 베이지 이것도 다 황토색. 베이지도 황토색이래요. 엷은 오커 이것도 황토색이래요. 고울드도 약간 황토색 비슷하잖아요. 그죠? 금색이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옐로우북 하면 뭔가 안 좋대요. 그죠? 그런가요? 옐로우북. 이게 뭔가 뭐 선정적인 의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베이지북은 이제 겹치잖아요. 그죠? 미국 거랑. 오커는 이제 발음이 별로 안 좋고. 브라운도 괜찮았는데, 일단 골드가, 저희 한국은행 상징, 코퍼릿 아이덴티티라고 해가지고 저희 색이 있거든요. 보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색 하니까 뭐 그죠? 일단 금 하니까 저희 상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골드가 좋다. 그리고 골드라는 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골든 룰 해가지고 이제 최고 품질, 그죠? 최고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다. 근데 골드북보다는 이제 골든북이 어감이 좋다. 풍요로움. 그래서 황토색이 이제 지역 상징하고 골드 우리 한국은행 그리고 풍요로움, 최고 품질. 그래서 저희가 골든북으로 이제 명칭하게 됐고요. 기존에 지역경제보고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통계청도 이제 발간하고 있고 산업연구원도 발간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통계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뭐 나름 다 괜찮은 보고서고 저희가 많이 우수하다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는 모니터링 정보 기반으로 하고 여기는 통계 기반 이게 좀 다른 점이고요. 이게 이제 이건 언론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뭐 그린북하고 막 비교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재부의 이제 그린북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재부에서 통계청에서 이제 산업활동 동향 발표를 하면은 바로 이제 기재부의 자기들 의견이나 그런 것 갖다 이렇게 페이퍼를 내거든요. 보고서를. 그게 그린북이에요. 그게 그린북이고. 근데 그거는 전국 기준의 이제 보고서긴 한데 그것도 이제 공식 통계 기반이에요. 근데 저희 골든북은 모니터링 기반이죠. 그리고 지역 기준이고 이제 저희는 전국 기준도 같이 이제 요약해서 이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골든북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 경제 상황을 나타낸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해외 지역 경제 보고서의 차이점은 뭐냐? 제가 앞에서 베이지북 말씀드리고 뭐 사쿠라 레포트 말씀드렸지만은 다 훌륭한 보고서긴 한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저희가 뭐 단순히 이걸 베꼈다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하고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점을 갖다 저희가 많이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가 많이 더 좋은 어떤 그런 걸 많이 얹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 구성이나 뭐 그런 것 자체가 많이 틀리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제가 이제 친절하게 좀 요약을 좀 잘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서베이 결과를 추가 활용하는 게 있어요. 단순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역 본부에 이제 조사 연구자료 수록했고요. 이제 현장 리포트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별 특이사항 저희가 기재를 해놨죠. 이 사항은 다 이제 해외중앙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는 있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저희가 BSI도 저희가 이용을 하긴 하지만, 그러면 기업 경기 실사지수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에서 한번 이건 나왔어요. 저희가 골든북을 발표하기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우리 항공은행에서 BSI 편지하거든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나오는 경기 방향하고 왜 우리가 나오는 경기 방향하고 똑같은 항공은행에서 나오는데 왜 틀리냐.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희 이제 골든북을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걸 명확히 좀 알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BSI라고 하는 거는, BSI는 기업들의 주관적인 체감 경기를 갖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나쁘다, 좋다. 좋다, 70%, 나쁘다, 40%, 그러면 70에서 마이너스 40, 플러스 100, 130. 좋은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단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골든북의 이제 모니터링 지수,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골든북에서 말하는 처음에 저희가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페이지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요약에서 처음 보면 국내 경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국내 경기는 수도권 경기는 하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경기가 무슨 의미인가? 그걸 다 비교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GDP 생각을 해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 포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량을 말할 때는 삼성 포션이 크기 때문에 삼성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BSI를 할 때는 개별 기업의 최강 기업은 삼성도 n분의 1이에요. 그죠? 그렇게 n분의 1을 한 거하고, 이렇게 전체 어떤 총합, 생산량이나 그거를 말할 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 그렇다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것만 넣고, 저희가 설명하는 게 다 이거다. 그럼 기업의 체감 경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경기, 그거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써놓은 거고, 그 다음 밑에 저희가 이제 수익성은 어떻다, 중소기업은 어떻다, 업황은 어떻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써놓은 거면, 그거는 이제 이런 의미하고 이제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앞에 말하는 경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하고 좀 다르다. 그걸 잘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통화정책의 관계는 뭐냐? 지금은 저희가 별도로 이게 통화정책에 활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 이제 발광이 되면서,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것 같다. 나름 잘 예측력이 또 뛰어나고, 하여튼간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통화정책에 잘 이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저희가 분기마다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경제 전망 경로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저희가 한번 점검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 전망 시점은 어제 발표됐죠. 그죠? 경제 전망. 그래서 1, 4, 7, 10. 그러면 저 중간 2, 5, 8, 11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미국, 일본, 영국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약하자면은 미국 연말에 일본 분기, 영국 매월. 그래서 말씀드렸죠. 미국은 12개 지역 연준이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9개 대형 지점이 권역별로 취합하고 조사 통계 지역 경제 담당이 종합한다 그랬죠. 영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 지역 사무소가 모니터링 담당 본점을 취합한다. 근데 12개 지역 사무소가 이것만 전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편제가 약간 다른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그 저희 강원도 그 MBC 거기서 우리 골든북 창간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사가 났어요, MBC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잘 요약이 돼 있어요. 잘 그냥 그래서 그 보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화면이 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에 전달하는 지역경제 보고서를 창간했습니다. 지역경제의 흐름을 한 발 앞서 판단해 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최영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경기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 전달하기 위해 지역경제 보고서를 창간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가기관 등 5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를 집계합니다. 첫 보고서에 따르면 18월 강원지역 경기는 2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의 방향성은 -5에서 +5까지 수치와 자료를 보면 서비스업과 소비는 +1로 설비투자와 수출은 +0.6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생산은 -2, 고용이 -0.5, 관세투자는 -0.7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저희는 건설 공급자들을 예, 뭐 보시면 이제 좀 이해 가시죠? 뭐 스코어링이나 뭐 그런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골든북 창간호 발간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러저런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또 어떻게 이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희가 모니터링 들어가서 11월 저희 생각에는 한 7일인가요? 그 정도 되면은 저희가 가을호죠. 가을호가 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이 보고서를 갖다 수준 질 높은 보고서를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레퓨테이션이 결정이 될 거고 하여튼간 그렇게 될 텐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앞으로 좀 그 발간이 되면 관심 있게 그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신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되는 하여튼 그런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